봅시다. 오늘은 수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 2시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있어야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전년도 수능인데 얘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빡세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또 익숙한 표현이 있다, 맞지? 뭐야? 함수 hx가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가진다.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일단 h형은 0인데 h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죠? gx 마이너스 fx가 돼,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의 부호 변화가 있는 실근이 몇 개다? 하나.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맞지? 근데 그러면 gx랑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일 아닌가? 괜찮으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근데 되게 감사하지 않니? fx를 그냥 주었어요, 맞지? fx 어떻게 그려?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그려주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얘가 1이고. 괜찮으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그죠? 근데 이 다음 gx를 그려줘야 돼. gx는 어떻게 그리냐? 일단 1은 여기 있어. 마이너스 1도 어떻게든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대충 있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된다? 0이 돼요. 그치?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보니까 얘는 기울기는 a면서 1,0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직선을 그려줄 건데 얘네 둘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 있어야 돼. 자, 봐. 얘네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해.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있긴 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맞지? 얘는 0이야. 근데 문제는 부호 변화가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지금 요 구간에서만 보면 초록색이 위야, 빨간색이 위야. 초록색이 위에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요 지점에서 초록색과 빨간색이 값이 똑같아지지. 근데 그 이후에 여전히 어때? 초록색이 더 위에 있어요. 초록색이 위에 있다가 같아지고 다시 초록색이 위에 있다. 그럼 얘는 0이 되긴 하지만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 괜찮으죠? 내가 부호 변화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라는 놈의 기울기를 한번 변화해가면서 찾아볼 건데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A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A가 대충 요런 완만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러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몇 개죠? 하나 있죠. 어디 있어? 1. 지금 보면 봐봐. 여기는 부호 변화 없지. 계속 얘가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러다가 여기서 원래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밑으로 옮겨진다. 그럼 부호 변화가 여기 있는 거 맞죠? 내가 찾고 싶은 A는 얘 괜찮은 거 맞지? 근데 그러면 내가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A의 값을 늘리다가 지금은 그 값이 한 번이 아닌데? 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대충 니네 느낌상 어때? 그냥 접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직감적으로 드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접하는 경우? 여기서 접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괜찮아? 봐봐.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어떠니? 여기서 부호 변화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 여전히. 그치? 얘 부호가 역전됐잖아. 그 대소가 역전됐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 얘들아,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의 기울기하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보면 얘랑 얘의 위치 관계를 내가 봐야 되잖아. 자, 얘가 접할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만날 거야. 왜 안 만날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생긴 걸 보라고. 얘는 지금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요 순간을 보고자 하는 건데 얘는 꼭지점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1만 봐도.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를 봤을 때 얘가 접하려면 훨씬 더 가팔라져야 된다라는 생각 드는 건 맞지? 괜찮으셔?
모습을 조금만 극적으로 그려보더라고.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순간에서 여전히 얘는 몇 개야? 그 값을 가지는 x의 값이 하나야. 그러면 여기가 경계가 될 거라고 난 처음에 생각을 했어. 얘보다 조금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라고. 근데 얘가 이거보다 조금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지. 맞아? 얘는 아직 안 만났을 거야. 나 조금만 늘려준 거거든. 맞지? 그럼 얘 부호변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호변화 안 생기지? 부호변화 안 생겨? 여기서는 부호변화 원래 생겼었는데 지금 여기서 어때? 초록색이 여전히 계속 위에 있잖아.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럼 여기서도 어때? 부호변화가 되는 건 오직 하나야. 어디? 여기. 그러니까 얘까지도 괜찮은 거야. 그럼 내 생각이 틀렸네? 나는 원래 여기서 접할 때 뭔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럼 얘가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겠어? 여기겠죠.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 맞아. 괜찮았어. 봐봐,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좀 더 커져서 여기에 접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조금 커지긴 커졌지만 어쨌든 부호 변화가 생기는 게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갔을 뿐 여전히 한 개인 건 맞지? 얘는 부호 변화 생겨 안 생겨? 접하니까 아직은 안 생겨.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이동하게 되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두 개나 추가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A의 최대값은 언제다? 여기에 접할 때다.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찾죠? T, 좋은데? T,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 요거 외부의 한 점에서 그 접선 문제잖아. T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면서 T, 마이너스 T제곱을 지납니다. 근데 걔가 뭐한대?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0 이퀄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네. 얘가 0이래. t는 몇? t는 몇?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기울기 몇이야? 4가 된다. 그때 a의 최대값은 몇? 4. 그럼 답은 k가 4일 때다. k는 4. 이렇게 또 귀찮게 하네. a가 k, k가 여기 h3, h3도 구해야 돼. h3이 뭔데? h3이 뭔데? 0부터 3까지 gt-ft dt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요건 어떻게 구하죠? 잘 봐야 돼, 얘들아. gt-ht를 구할 거야. gt가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그린 요 그래프 아니야? gt에서 ft를 빼서 적분할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일단 0부터 3까지인데 3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어때? 연립이나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x와 누구를 연립하면 돼? 얘는 기울기가 4면서 1,0 지나니까 4x 마이너스 4 아닙니까? 괜찮아?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 되는데 x가 1 또는 4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넓이를 뭐 구하라는 거야? 얘의 넓이와 추가로 뭐 구해달라는 거죠? 1부터 3까지 여기 넓이 구해달라요. 구해주세요. 쉽게 다 나왔으니까 할만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그냥 구할 수 있겠네? 그냥 어떻게 구해? 최고차의 수가 1이면서 1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넓이는 일단 6분의 1일 거야. 근데 여기는 만약에 얘가 1부터 4까지 구하라는 거였으면 사실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 중간에 애매하게 잘렸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에다가 1부터 3까지만 추가해주면 된다. 누가 더 위에 있어? 4x-4라는 직선이 위에 있고 거기다가 뭘 빼줘? x제곱 마이너스 x를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네. 이거에서 계산해 주면 얘랑 얘를 더한 값이 2분의 7?
계산 여러분들이 해봐. 알겠죠? 그래서 2분의 7과 누구를 더해? K 값은 4라 그랬으니까 더해주면 답은 2분의 15가 뜬다. 답은 4번. 쫓아오실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을 보아하니 너는 6-17번도 그랬지만 6-16번 6-15번 어때? 요즘 최근에 15번 문제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2번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1등급을 노릴 수 있으실 것 같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많이 등장한다고 많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원래는 15번으로 등장하던 문제가 뭐였어? 원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이었다. 노가다, 역추적, 정추적하는 그런 문제였다. 근데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이걸로 바뀌었다. 아시겠지? 요거 연습 좀 잘 해놔. 알겠지? 네. 그 다음 정적분과 넓이 요 7번 내용도 100% 등장하는 내용. 수능에 100%.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에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을 빼서 그 구간만큼 적분하면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7-15번 한번 봅시다. 다른 문제들은 뭐 한번 연습해보시고 요즘 나오는 트렌드로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7-15, 16, 17, 18, 19, 20까지 15부터 20까지 이런 느낌으로 요즘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 식만 세울게요. 식만. 그래도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되게 자세히 설명해 볼게. 얘들아, 당연하게도 내가 얘랑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A랑 B랑 똑같대요. 근데 여기 있는 교점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랑 얘를 연립 해봤자 K 때문에 얘를 못 구해.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러면 내가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 얘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0부터 머시기까지 적분해주고 머시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번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으니까 얘를 적분한 결과가 똑같다로 원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푸는 새끼 아무도 없잖아. 이거 니네 식 어떻게 세요? 2까지. 그냥 0부터 2까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이 누구야? 몰라요.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 해서 빼줘. 그랬을 때 얘를 계산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원리도 설명해줘야 되니? 얘는 괜찮죠? 오케이? 누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 밑에 있고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야? A랑 B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괜찮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문제는 어때? A의 넓이랑 B의 넓이가 뺐을 때 3이래. 이건 진짜 뭐가 중요한 거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번엔 fx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x축을 비교하는 거잖아. x축은 뭔데? y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나는 fx를 볼 때 뭘 봐주면 된다? 0부터. 자, fx 식이 뭐래요 지금? 0, 2, 3이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직접 0부터 2까지 계산해주고 2부터 3까지 계산해준다면 막 그렇게 계산하겠어? 그게 아니죠. 어떻게? 0부터 3까지 그냥 한 번에 계산했을 때 어차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뭐가 뜰 거다? 여기서부터는 양의 넓이, 여기서부터는 음의 넓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 얘가 3이 뜨더라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괜찮으셔?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힘들 수 있죠. 7-15번과 16번을 합친 문제가 7-17번이 되겠지. 괜찮아? 얘는 왜 합쳐놓은 거라고 내가 설명을 하겠어? 문제에서 조건을 뭐라고 줬니? 이번에 b-a가 3분의 2.
그지? 그러면 얘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게 B를 양의 넓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B가 지금 더 넓으니까 얘 값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주려면 지금 B 입장에서는 어때 얘들아? 누가 더 위에 있어?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지? 얘는 어때요? 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나 교점은 몰라. M을 모르니까. 하지만 윗끝 아래끝을 그냥 0하고 2로 통일을 시킨다면 이번엔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게 맞겠어?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라는 이 3차 함수에서 누구를 빼요? mx 플러스 2를 빼주시면 바로 이게 3분의 2가 뜰 거야. 맞죠? 만약 반대로 계산했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뺐다면 그 값은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a-b가 뜨겠죠. 맞나요? 넘어가도 되니? 정말로? 네. 진짜 넘어가도 돼? 네. 진짜로?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설명할게. 여기 값을 내가 몰라. K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0부터 K까지는 원래는 사실 누구를 계산해야 돼? A라는 넓이를 진짜로 계산을 하려면 1차 빼기 3. mx 플러스 2에서 누구를 빼야 돼?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를 빼줘야 이 새끼가 뭐가 떠? A가 뜰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K부터 2까지는 뭘 계산해야 돼? B를 진짜로 구하려면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요? mx 플러스 2를 빼줘야 된다고. 그게 B가 된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B에서 A를 뺄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실 얘네가 진짜 있는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빼도 되지만 그냥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취급하고 더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마이너스 A로 계산을 한다는 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소리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여기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고.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피적분함수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럼 사실 0부터 K 더하기 K부터 2까지가 뭐가 된다? 0부터 2까지니까 바로 저렇게 계산을 된다고. 요 얘기를 지금 내가 짧게 설명하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 네. 실가 18번. 가끔 이렇게 그림을 안 줄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그림을 안 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돼. 왜? 그림을 준다는 건 어차피 같은 난이도에서 그림을 주었어, 그림을 안 줬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림을 준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림을 주었다는 건 야, 안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림이라도 줄게. 이 뜻이라고. 그림을 안 줬다는 건 뭔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문턱 하나라고. 그거 넘으면 그림을 그려내기만 하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너나 핸드폰 좀 집어넣어.
그림 그려보면 맥도날드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직선 x는 k를 그릴 거야. x는 k는 y축에 평행한 놈이죠? 그치? 얘를 그릴 건데 k가 4보다 크대. k가 4보다 크다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4 집어넣어 볼래? 음수 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는 k는 이 새끼랑 만난 점이 음수라는 소리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가 2b래. 여기가 b래. 여기가 a인데 얘는 사실 2b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돼? 0부터 여기가 b고 여기가 b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죠? 그럼 딱 봐도 보이는 게 있지? 뭐가 있어?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은데 얘는 양의 넓이, 얘는 음의 넓이. 그렇게 되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0부터 k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라는 놈을 접근하게 되면 뭐가 뜹니까? 0이 뜹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k에 대한 식 나오고 k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올 테니까 3차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k가 4보다 큰 값을 찾아주면 돼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 되죠? 썰 자, 요건 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b-a의 넓이래.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지금 fx라는 놈이 요렇게 있는데 아이씨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의 넓이와 b의 넓이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자는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P를 지나는 요 직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내가 접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fx는? 야, 나 사실 fx도 몰라. fx가 뭐래? 그냥 조건만 더럽게 준 거거든. 뭐라고 줬어? f1하고 f2하고 둘 다 0인데 f 프라임 0이 몇이야? 7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fx 구하는 건 그냥 시간 문제 아니야? 이 새끼들 시간 끌려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겠지. fx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x-1, x-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모르는 하나의 값을 x 플러스 k로 놓은 다음에 미분해서 0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오려면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근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직선 구하는 거라고, 직선. 근데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또 어떤 점을 지난다고 알려져 있어? 3를 지난다고 알려져 있다. 3, 몇이죠? 1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 y는 4x였다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럼 얘들아,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b-a를 구하려면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할만하죠? 0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건데 나 봐봐. 0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건데 b-a를 구할 거야.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1차에서 3차 빼주셔야 되죠. 왜 그런 거지? 지금 b라는 놈이 양의 넓이로 치부되고 싶대잖아. b라는 놈이 양의 넓이가 되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줬을 때 그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나 fx 뭔지 알잖아. 대입해서 계산 두두다다 해주면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너네 넓이 제대로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것도 맞지만 그 난이도가 워낙 쉽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적분으로 시간 뺏으려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할만하신가요? 연습하면은 얘는 할만하다고 느껴져.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낼 거 없다 하니까 그냥 이런 걸 냈어. 이번엔 뭐래요? 3개. A의 넓이와 B의 넓이와 C의 넓이를 줬을 때 A 더하기 C가 B래. 무슨 말이지?
A 더하기 C가 B래요. 뭔 말이야?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딱 봐도 저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양의 넓이, B는 음의 넓이, C는 양의 넓이니까 내가 저 A랑 C를 양의 넓이로 계산을 하려면 fx에서 직선을 빼야 돼? 직선에서 fx를 빼야 돼? fx에서 직선을 빼줘야겠죠. 괜찮습니까? 얘를 뭐 해주면 된다? 0부터 k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물론 이 문제는 그 적분 결과값이 0이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빼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그치? 하여튼간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됐어? 답은 4번이래요. 계산 집에서 해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적분 넓이 활용해서 등장하는 내용은 좀 안 나온 지 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소재 뭐가 있을까? 기함수 우함수의 적분. 근데 기함수 우함수 적분은 그러니까 너네도 알잖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윗끝 아래끝이 서로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으면 기함수는 없애도 되고 우함수는 0으로 바꾼 다음 2배 해주면 된다. 이 내용 알고 있잖아. 4점짜리로 안 나왔을 뿐이지 3점짜리로는 꾸준히 가끔 등장하는 소재긴 해요. 근데 니네가 3점짜리를 못 풀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지? 기함수 우함수 적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교과서 3에서 역함수? 역함수는 근데 진짜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 왜냐면 역함수 적분은 미적분에 많이 나오죠. 미적분 하는 친구들 아셔? 미적분 하는 친구들이 역함수 적분이 뭐 치환 적분으로도 가능하고 뭐 직접 그래프 그려서만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미적분에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역함수 적분이 공통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주기함수. 주기함수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내가 요 부분만 계산하고 그냥 몇 배 해주면 된다. 주기만큼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오늘 할 문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딱 하나만 볼게. 나머지를 다 풀어주시면 좋은데 어딨지? 7-26번 이렇게 안 넘어갔네요. 요거 나 이 문제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너무 좋았어요. 저 수능에서. 참고로 얘들아 요 번호 배열이 어때? 12번이지. 풀어야 돼. 족밥 문제 같지? 이 문제가 2024년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2024학년도는 언제다. 킬러 문제 배제해라. 그래서 문제 배열을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바꾸고 이지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얘를 그냥 1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풀어볼래? 풀어보기 전에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길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뭐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상황은 이해를 하셨어? 지금 t가 0부터 6까지래요. t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x가 t보다 작으면 fx가 되고 얘는 지금 뭐라고?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t를 집어넣어보니까 어때? 연속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t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매한 지점에 잡았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0부터 t까지는 이렇게 그려주고 t부터는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준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지금 요건데 누가 봐도 이게 최대인 것 같지는 않아. 맞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감각적 직관을 이용해서 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를 잡아보면 언제인 것 같아? 여기 꼭대기일 때 라는 생각 처음에 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직관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아니죠. 왜?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가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얘를 쑥 이렇게 내릴 거라고. 나 이런 그림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어디가 맞을 것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니까 기울기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그림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감각적 직관 이라고만 설명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왜 저렇게 되는데? 왜 저게 최대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저 때가 최대야? 대충 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관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증명해보라고. 왜 저 때 최대가 되는 거지? 저게 감소를 하니까. 감소할 때는 볼록한 부분 위에 있으면 밑에가 더 아예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 직관이잖아. 대충 이때 될 것 같은데요. 이거죠. 식으로 한번 증명해볼게. 하나. 결국 내가 요 그림을 그릴 때 봐봐. 굳이 여기 지점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내가 t, ft라고 한다면 얘들아,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저 영역의 넓이라는 건 t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t에 대한 함수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st에 대한 값을 한번 잡아볼게. 잘 봐. st라는 건 0부터 t까지는 누굴 적분하는 거야? 0부터 t까지는 누굴 적분하는 거야? fx를 적분하는 거야. 인정해? 예.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죠? 여기 넓이를 봐야 되는데 얘는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데? 높이? f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넓이를 뭐라고 해주면 돼? 2분의 ft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의 대값 구하고 싶다. 잘 들어봐. st라는 놈은 미분 가능한 함수야. 인정해? 왜? 일단 fx가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서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면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잘 들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서 뜬다고? 대에서 뜬다. 그럼 그걸 이용하면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내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얘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S'T라는 놈. 얘 미분하면 뭐 돼? FT 되는 거 맞죠? 얘는 어떻게 되지? 겉미분? 속미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야. FT라는 놈을 묶어봤을 때 1 더하기 F'T가 되는데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T가 0부터 6 사이다 보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부분 찾아주면 돼. 그게 어디다?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하고 풀어야 돼. 실전이면 당연히 감각적 직관을 활용해야죠. 지금 나는 해설 강의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여기 꼭대기에서 내려버린 새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한 거죠. 얘를 이제 직선을 이렇게 내려가는 걸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간다
생각하면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내려가. 근데 이제 여기서 꼭대기에서 내려가야 야 하고 이제 가장 많이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데 사실상 니네 패러글라이딩 해봤니? 나는 해봤거든. 패러글라이딩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야 뛰다가 여기서 날지 않아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 이 밑에 이 내리막길을 좀 걷다가 내려가. 진짜 패러글라이딩 저 해봤어. 개새끼를 존나 비싸. 몇 분 탔더라? 20분 탔나? 10만 원 달래. 아 존나 비싸.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은 나 돈 없어 안 팔래. 하고 안 탔어. 그 게시물도 있잖아요. 맞아. 태어나 공부하겠다. 맞아. 이러고 있었어. 하여튼간 여기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을 계산을 통해서 찾아보면 저 계산도 좀 짜증나요. 계산을 통해서 찾아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t가 3일 때가 됩니다. 3 집어넣으면 뭐 되냐? 3,6 될 거거든? 괜찮아?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주면 되는 게 뭐다? 0부터 3까지는 누구를 계산해? 9분의 1에 그러니까 이것도 존내 짜증나. 6 9구나.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뭐만 추가해주면 된다? 요 넓이 추가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높이가 6이라니까 6 해주면 여기가 18이 된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정답은 되셨나요? 오케이? 3 더하기 3. 그래서 계산하면 3번이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그러니까 니네 유형 8번, 9번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아까 얘기한 뭐 대칭성 이용한, 주기성 이용한 그런 문제들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내가 미분할 때는 얘들아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 근데 적분에서 속도와 거리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는 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도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야?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반드시 큰 차이가 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몇 시에? 2시 15분부터 밥을 먹어야 돼서 2시 15분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2시 반에 학원인데 사실 바로야? 어딘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아니야. 가. 요것만 생각해.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서로 다르다.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계산해? 속도 그냥 적분하면 되고 이동거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면 꺼져. 요거 한번 봅시다. 요 문제에서 애들이 시간을 존나 뺏겼어. 10번이 시간을 존나 뺏겼어. 다 뭐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를 구분 못해. 씨발 답이 왜 없지? 이랬다. 어때 니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병신들 아니야? 야 허수 새끼들 천지없노 이 생각 들잖아. 아니에요. 이 문제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뇌 속에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반드시 구분을 빡세게 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여기서부터 든 거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제 이후로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를 반드시 잘 구분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게 수능 문제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해의 3월 모의고사는 그 전해 수능의 복분 문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요 문제랑 요 문제를 그대로 본단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에 똑같이 이 문제가 떴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만약에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면은 보기에 답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애들이 씨발 답이 왜 안 나오지? 막 이랬다고. 근데 이 문제는 어땠는지 알아? 잘못 풀었을 때 답이 보기에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한 새끼들?
한 4달 뒤에 본 요 시험에서 요게 객관식 문제 정답률, 아니 오답률 2등이었어. 요 문제. 진짜로. 병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랬다니까. 지금 네가 나아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수원의 신모 이거 한번 빠르게 봅시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다. 요거는 애들이 잘 잡았단 말이야. 왜? 속도가 이거래.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뭐야? 얘 위치 x1t가 뭐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5t 맞나요? 뒤에 적분 상수는 무슨 의미를 가지지? 초기 위치, 시작 위치 맞지? 근데 둘 다 뭐래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괜찮지? 네. x2t는 어때?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인데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얘와 얘를 뺀 다음에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되겠지.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요거 우리 미분할 때도 했었고 극한과 연속할 때도 했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절대값 붙여줘야 된다. 이거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ft라는 놈을 절대값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2t 라고 못 봐준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요건 잘했다고 애들이. 요건 잘했다. 근데 함수 ft가 구간 0,a에서 증가하고 a,b에서 감소하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대.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울 건 없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얘의 그래프 속에 있는 것만 미분해 볼게. 어떻게 돼? t제곱 8t 마이너스 8t 더하기 10인데 얘 인수 분해하면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러면서 원점 지나지. 원점 지나잖아. 네. 그지? 얘 2 콤마 몇 지나죠? 2 집어넣어. 아 씨발. 뭔가 지나겠죠? 양수값. 8 더하기 6 지나면 6 콤마 얘는 6 집어넣으면 뭐 돼? 음수값 지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집어넣어보자. 뭐 0이야? 야르네. 0이야? 그래요? 그럼 요렇게 지나겠죠. 왜? 아까 원점 지난다고 했지. 6 콤마 0을 지나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괜찮으셔? 네, 그럼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이 FT가 지금 얘 뭐야? FT라는 그래프야? 네. 맞지? 절대값을 씌워줘봤자 어차피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우리 속도와 거리 문제에서는 그 부분은 볼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0부터 A까지 증가, A부터 B까지 감소하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대요. A는 몇? 2. B는 몇? 6. 이렇게 나온다. 이때 A와 B 사이에서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점 Q가 움직인 거리. 점 Q의 속도가 뭐야? 얘잖아. 뭐야? 직선이잖아. 존나 쉽잖아. 어떻게 그려져? 아니 죽을 왜 그려? 얘가 어떻게 돼? 여기가 3.5?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몇이라고? 2라고. B는 몇이라고? 6이라고. 근데 얘 기울기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3인 거 인정해? 괜찮아? 여기 거리는 2분의 5? 맞냐? 그럼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새끼 넓이가 몇이야? 4분의 9. 4분의 9. 요 새끼 넓이가 몇이야? 4분의 20. 4분의 25 이렇게 나와. 맞죠? 근데 얘가 음의 넓이고 얘가 양의 넓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답이 4. 왜 씨발 답에 4가 없지? 막 이지랄 했다고 애들이. 진짜 비운이 아니라니까? 그땐 그랬다니까? 애들이 사실 요거를 넓이로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부터 6까지 그냥 이 새끼 적분했어요. 왜냐면 함수가 쉽잖아. 여기다 6 넣고 2 넣고 서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릴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적분 때렸다고. 애들이. 왜? 이거 구해놨으니까. 아니 근데 씨발 왜 답에 4가 없지? 왜 답이 이렇게 더럽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질하다가 그냥 애들이 막 여기서 시간 다 뺏긴 거야. 실제로는 어때? 그냥 얘네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야? 4분의 34니까 2분의 17이다. 진짜 이해 안 되지? 이거 왜 헷갈려하는지 진짜 이해 안 되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수능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도 되게 이게 니네가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걸 봤을 때 존나 외눈박이 보듯이 쳐다보는 거 아는데 진짜 그땐 그랬어 얘들아. 2년 만에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왜 내가 억울하지? 씨발 나는 수능 본 것도 아닌데? 이거 니네도 씨발 똑같이 당해봐야 돼. 니네가 니네 수능장에서 이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지만 누구나 알 법한 익숙하지 않은 그 표현이 니네가 겪어봐야 돼. 니네가 재수해봐야 돼. 그래야 와 씨발 존나 억울했지 그때 이질을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의 변화량과 거리 잘 알아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